지속 가능한 여행을 바라고 실천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뤄가는 더 제주 생태관광, 제주의 자연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죠. 자, 오늘 제주 생태관광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길 안내자, 오늘은 이성관 생태관광 해설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완연한 약간 가을 날씨인가요? 맑은 날씨인가 봐요. 예, 날씨는 오늘 쾌청합니다. 쾌청해요. 예. 근데 기온은 아침엔 좀 낮아서 쌀쌀하던데. 예, 좀 아직 쌀쌀하고요. 기온이 좀 떨어져요. 예. 아, 네. 맞아. 햇살은 있으면 따뜻한데 햇살 없는 곳에 좀 들어와 있으면 좀 쌀쌀한 이런 날씨. 이럴 때 우리 햇살 주디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길만 열어두세요. 네, 길 떠나는 마음으로 오늘도 보행자의 날이래요. 이 11일, 11월 11일이 이 사람 보행, 걷는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면서 길 따라 한번 걸어가는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제주의 가로수를 좀 소개해 주셨어요. 그죠? 지난달 방송에서. 벌써 지난달이군요. 네, 지지난주죠. 그래요. 네. 그 제주의 가로수를 소개했었는데 오늘은 제주의 노거수를 소개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노거수가 뭐예요? 예, 노거수는 말 그대로 노자는 이제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네네. 예, 나이가 많고 거는 이제 크다는 뜻이니까 크고. 아주 크게 자란 나무를 네. 이야기합니다. 아하, 나이가 많고 크게 자란 이 나무를 노거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오늘 이렇게 또 이유로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보통 노고수 하면은 보통 제주에서는 한 100년 이상 된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반 나무, 그러니까 목재 이상의 그 다른 가치하고 뭐 정보 같은 걸 이제 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 노고수가 있는 지역의 생태나 역사, 문화와 관련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고수를 따라서 여행을 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이 노고수를 따라서 여행한다는 건 또 노고수마다의 그런 그 지역마다 생태나 역사, 문화와 관련이 있으니 예. 요런 또 나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 제주하면 노고수 저는 그 폭랑이라고 하나요? 폭랑 아래 네, 그렇죠. 뭐 마을마다 있어가지고 또 마을 사랑방 역할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아마 여러분들 우리 마을에 이 폭랑 또 노고수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노고수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천년기념물이나 네. 아니면 산림보호법으로 지정해서, 그냥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네. 그런데 그 관리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냥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노고수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본다면은, 먼저 이제 생물 다양성 공급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종이 없어졌을 때 노고수 하나가 딱 있다 그러면 거기서 네. 뭐 종자를 채취해서, 다시 심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네. 어떤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훼손지 복원에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이도 1등 카로텔 앞에 보면 네. 주염나무라는 노고수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주염나무는 제주에서는 야생에서 지금 볼 수가 없는 나무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 노고수를 보고 이 주변에는 예전에 노고수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주디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팽나무 얘기를 했죠 아까. 네네. 정자목인 거죠, 정자목. 정자목. 네. 마을의 그 사랑방 역할도 했고. 네네. 그리고 그 당산목으로 많이 이용이 됐죠. 아주 네, 단을 네. 지키는 아주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주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폭랑. 제주의 마을 지킴이 이 팽나무를 폭랑이라고 하잖아요. 제주어로.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이 가치를 좀 제대로 연구하고 정립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 보호수의 조건으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예. 뭐 아무나 뭐 보수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연기념물 아니면 산림법에 의해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수령이 많거나 아주 큰 나무라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뭡니까 수령이 많고 크다는 거는 나무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네. 좀 작게 자란 나무들이 있잖아요. 원래 좀 작은 나무들. 네. 그런 나무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다른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요? 귀해야 됩니다. 귀해야 됩니다. 희귀성. 예. 네. 그러니까 크거나
뭐 이렇게 수령이 많지 않으면 네. 귀하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은 이제 보호세 조건이 갖춰져서 이제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조금 마음이 오늘 저희가 그 자신감 가지라는 영어 표현도 했지만 자신감은 좀 잃어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 나무들은 나이가 많고 또 클수록 와, 보호수로 지정되고 보존받잖아요. 아, 우리도 네, 사람들도 더 대접받는 나이 들수록 그런 사회가 돼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네요. 그래요. 이 노고수의 종류는 어떤 나무들이 있어요? 예, 그 크게 세 가지로 천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풍치목, 풍치목? 예, 우리 어떤 자연스러운 멋을 주게 해서 이게 요즘 얘기로는 이제 조경용이라는 얘기죠. 아, 조경용의 네. 나무. 네. 다음에 그 정자목. 정자목. 네. 다음에 이제 당을 지키는 당산목 이렇게 세 당산목. 가지로 구분을 이제 하죠. 네. 그렇네요. 풍치목이 조경용으로 멋을 내게 심은 나무다. 근데 이제 그게 나이가 많이 들고 희귀하고 또 크고 하면은 이제 뭐 노것으로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건 얘기인데 당산목은 약간 종교적인 의미의 나무죠. 예, 그렇죠. 예. 정자목은 아까 쉼터의 그 팽나무, 폭랑. 네. 그런 나무를 말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제주의 노고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죠. 예. 네. 그 제주의 노고수는 천연기념물로는 성읍의 팽나무하고 네. 느티나무, 네. 다음에 이제 강정의 단팔수, 네. 곰솔은 이제 대표적인 곳이 어딥니까 저기 아라동 산천단이 있죠. 네. 귤나무가 있습니다. 도련동에 가보면 귤나무 그 천연기념물이 있는데요. 그리고 네. 우리 유명한 비자림의 비자나무가 있죠. 음. 이게 천연기념물 현재 제주에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보호수로는 한 수령이 한 100년 이상이 된 나무가 한 15종에 한 158그루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연기념물 하고 보호수는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예, 곰솔 같은 경우에도 보호수로 지정이 되는 것도 있고 천연기념물도 있고 뭐 이런 네, 네. 이렇다는 얘기죠. 가장 많은 거는 단연 팽나무고요. 우리 풍랑이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곰솔, 푸조나무, 동백나무, 구실잡밤나무 순입니다. 뭐 오늘 그 15종 모두 소개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시간상. 네. 하여튼 허락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주의 노고수, 네, 한번 좀, 나무들 볼게요. 먼저, 그, 팽나무가 많다고 하셨는데, 팽나무부터 좀 자세하게 보죠. 예, 팽나무가 아까 158그루라고 했죠. 네. 팽나무가 99그루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팽나무가 차지합니다. 네. 그거 가장 오래된 거는 에올롭 상가리에 있는 기형목이죠. 아주 이상하게 자란 나무가 있는데요. 한 네. 1000년 이상으로 수령이 1000년 이상으로 아주 보고 신비한 있습니다. 나무네요. 네. 그리고 대부분 그 팽나무 노고수는 한 150년 이상으로 정자목이나 아니면 당산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보면은 마을럭에는 느티나무가 있죠. 네. 근데 제주에는 팽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였고, 뭐 쉬어가는 쉼터 역할도 했고, 그 더운 여름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인원하는 마을 회관 구실도 했죠. 네. 그 당을 지키는 당산목도 팽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뭐 제주 사람들이면 팽나무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죠. 네. 어린 시절에 그 팽나무를 타고 놀지 않았던 분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 이때 등장하는 게 팽총이라는 팽총이요? 그 나무죠. 네. 네. 그러니까 팽나무 열매를 대나무 그 대롱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불어가지고 이제 네. 말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팽알이 뭡니까 팽총이 총알이 되는 있는 거예요? 나무 해서 팽나무라는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팽총에 총알이 열리는 나무라는 뜻으로 팽나무라고 이름 붙여졌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기도 한다고요. 어린 시절에 우리 이성건 해설사님도 이렇게 많이 놓으셨어요? 네, 그렇죠. 팽나무로 팽총, 네, 총알 날리면서. 그래요. 정말 우리 제주에서는 그러면 그 육지에서는 느티나무가 많은데 팽나무가 많다니까 그만큼 팽나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어서 네, 그랬을까요? 그렇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제주에 자라는. 그 바람이 드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네. 데서도 잘 자라니까 팽나무를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네요. 그 수관이 굉장히 넓게 자라서 네. 뭐 그늘도 잘 만들어주고 하니까. 멋지죠, 아주. 그 나무 그늘, 거기 정자에 앉아서 뭐 여름에 수박도 진짜 딱 쪼개 먹고 여러 가지 정말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는데,
1000년 정도 넘는 애월의 상가리. 이 나무도 좀 한번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를 이렇게 또 지켜주고 있고요. 조천에 회화나무도 보호수로 돼 있어요. 라면서 또 우리 문자 오신 분 계시네요. 5910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곰솔. 바닷가 주변에 이제 자라는 해송이라고도 부르죠. 곰솔 동산.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예. 네. 보통 제주에서는 다 소나무라고 부릅니다. 네. 아주 엄연히 따지면은 소나무는 한라산 좀 약간 높은 곳에서 자라죠. 네. 적송이라고 하는 거. 근데 네. 저 비슷하니까 그냥 전부 이제 소나무라고 하는데, 네. 예, 뭐, 곰솔입니다. 정확히는 곰솔이라고 부르고, 아까 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닷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해송이라고 부르죠. 네, 네. 그 제주에는 한 32그루 정도가 그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수령이 한 150년 이상 된 나무들이죠. 음. 유수암리에 있는 곰수는 한 500년이 된 것도 있고요. 네. 대부분 풍치목으로 생각되는데 가끔씩 이제 정자목이 되는 게 화북에 보면 정자목으로 쓰였던 곰솔이 네. 있습니다. 네. 유명한 데는 그 우리 천연기념으로 지정된 산천단의 그 곰솔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그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산천단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신제 재단이 있잖아요. 네. 재단이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심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하고 우리 사람 인간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나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는 건데, 네. 한 뭐 500년 정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산천단에 있는 거. 네. 근데 현재 한 8그루 정도가 돼 있고요. 그렇군요. 나무가 우리 사람과 하늘을 이어준다. 네. 되게 신령스럽다라고 우리 여긴 것 단권신화에 같아요. 보면 신단수라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신단수가 나무잖아요. 박달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네요. 네. 네. 우리 제주에는 이제 총 이제 노거수가 15쪽에 한 158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아까 팽나무. 네. 네. 99그루니까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곰솔 32그루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푸조나무는 이름이 조금 저는 생소하네요. 어떤 나무예요? 그 제주에서는 이제 건북랑, 네. 우리 제주 사람들은 푸조나무보다는 건북랑이 아마 익숙할 겁니다. 네. 근데 팽나무하고 곰솔 빼버리면 다음에는 그냥 한에서 한 5그루 정도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푸조나무가 한 5그루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네. 풍치목이나 당산목으로 이용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제주시 도련동에 한 350년 정도 되는 그 푸조나무가 있고요. 네. 도순동에도 있습니다. 한 370년 된 거. 그리고 서귀포 상유동에도 한 300년 된 노거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협재리에는 한 110년 정도 되는 노거수가 있습니다. 이 도련동과 도순동의 푸조나무는 당산목으로 그 외과 수술하는 흔적이 있지만은 아주 풍성한 잎을 내고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네. 그 푸조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이라고 하죠. 그래요? 자라면 한 2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나무죠. 네. 그 제주에서는 건북랑 아니면 이제 거맹이랑 뭐 이렇게 부르는데, 네. 재밌는 거는 이 제주의 동부 지역에 예전에 우리 밥그릇, 그러니까 양푼 구실을 했던 그 남박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네. 이 푸조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사진을 보니까 아주 풍성하고요. 네, 아주 멋집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 푸조나무 보시면 어떤 나무인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한림은 협재리에 110년 넘는 노거수도 있고 300년 넘는 상효동에 노거수가 있군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동백나무. 네. 이제 겨울 되면 또 동백나무들 그렇죠. 많이 동백나무는 네.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네, 네. 그 노고수로 지정된 거는 그 성산읍 난산리에 네. 한 3구로가 있습니다. 보수는 아니지만 동백나무로 유명한 곳이 있죠. 네. 선을의 그 동백동산이 있고, 동백동산. 네. 남원 신흥리에 가면 동백나무 마을도 숲이, 있고. 동백마을이 있죠. 네. 그렇게 동백나무는 굉장히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인데, 네. 하여튼 겨울에 동백나무의 그 꽃을 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꽃이 네. 없는 계절인데. 맞아요. 예. 아주 너무 예쁘게 피고 또 우리 또 사삼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도 우리 희망을 상징하는 꽃이 될 것도 같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또 겨울에 또 동백나무들 심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귤나무 빼놓을 수 없죠. 귤나무. 예. 네. 귤나무는 사실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사실은. 할 얘기 많아요. 예, 예. 네.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예. 나무죠. 그 80년대만 해도 이 귤나무를 대학나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귤나무 하나만 있으면 우리 자식 한 사람 대학을 보낸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저 이제 대학나무. 고수득작물로 상품 가치가 높다는 걸 얘기합니다. 네. 네, 보통 이때 얘기하는 그 귤나무는 온주밀감이라고 하는 거죠. 네. 온주밀감. 이게 근데 이 재배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에 1111년도로 올라갑니다. 누가 나오냐면 그 타케 신부라고 해서 제주의 식물을 20세기 초에 그 국제적으로 많이 알렸던 두 분이 있는데 네. 타케 신부하고 그러니까 포리 신부란 분이 두 분이 계시죠. 이 두 분이 다 나오는데 귤하고 그 당시에 그 일본에 포리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에서 타케 신부가 뭡니까 저기 저 광본나무를 세계 알렸던 분이 타케 네, 신부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포리 신부한테서 그 온주 밀감을 온주라는 거는 중국의 일부 한 지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중국에 있는 밀감이라는 뜻이 밀감이 아니죠. 귤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포리 신부한테서 한 14그루를 이제 선물을 받는데요. 그때 지금 그 면령이 서귀포에 가보면 면령이 집이라고 당시에는 홍로성당이라고 한 곳이죠. 네. 거기에 심었던 게 온주밀감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시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노거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온주밀감이 아니고 우리 그 재래종 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재래종 귤. 삼국 사기에 보면 이제 귤나무 재배 얘기가 나오는데 삼국시대 이전으로 올라간다고 하죠, 제주도에. 한 12종이 재래종 귤이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한 15종 정도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의 귤은 굉장히 유명해서, 조선시대 보면 진상했었죠? 네. 진상했는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황감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귤이 도착하면, 과거 시험을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과거 시험을 치르고 또 장원하는 분에게도 귤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그만큼- 귤도 그때 당시에는 귤도 이제 한 박스씩 보통 선물하잖아요. 그런데 그 귤이 얼마나 귀했는지 네. 몇 개씩만 이렇게 임금이 아. 따로 이렇게 진짜 개수로. 그럴 정도로 아주 귀한 귀했다니까요. 네 우리 과일입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귤나무 또 귤나무 관련된 얘기 좀 더 전해주신다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진상한다고 했잖아요. 귤나무가 귤이. 근데 진상하는데 노역에 시달렸다는 거 제주도민들이 네. 굉장히 진상하기 많은 고생을 위해서. 했는데 네. 관리들의 횡포 이런 것에 굉장히 네. 고생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진상제도가 폐지된 1893년도 이후에는 귤나무를 아예 재배를 안 했습니다. 그게 아예 뽑아버리고 네. 얼마나 고생스러웠다는 걸 얼마나 얘기하는 거죠. 힘들었으면 예, 예. 농민들이 네. 그런데 한 10년 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키 신부에 해가지고 다시 또. 온주물감이 들어오면서 다시 귤나무 재배가 제주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근데 현재는 예전에 우리 재래종 귤은 이제 노고수로만 남아 있죠. 가장 오래된 게 에올록 상가리에 한 350년 된 귤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하가리, 에올록 하가리에도 한 250년 된 귤나무가 있죠. 네, 네. 그리고 광령리에도 에올록 광령리죠. 한 네. 300년 된 귤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기념물로는 제주시 도련동에 여러 종류의 그 재래종 귤 한 5종인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게 있는데 네, 네. 도련동에 가보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관심을 갖고 또 유지되도록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귤도 우리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우리 비타민 필요한 시기니까요. 자, 이외에도 보니까 녹어수, 지금 비자나무, 또 은행나무 이렇게 또 녹나무까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예. 오늘 녹어수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우리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길 안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건 생태관광 해설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